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이고 몸이 아프거나 가족 간의 다툼이 늘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집이 문제일 수 있거든요. 지금 알려드리는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운이 안 풀릴까?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새 집에 들어갔는데도 뭔가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드셨던 적이 있으시죠?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풍수 전문가들이 말하는 집의 기운 문제일 수 있거든요. 풍수지리는 5,000년 역사를 가진 동양의 지혜입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에요. 집의 구조, 방향, 에너지의 흐름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거든요. 현대 건축학에서도 이 원리를 일부 받아들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을 지을 때 반드시 터를 먼저 봤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집을 앉힐지, 물은 어떻게 흐르는지, 바람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를 꼼꼼히 살폈죠.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이 사람의 건강과 재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 경복궁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죠? 북으로 북악산, 앞으로 청계천, 옆으로 인왕산과 낙산. 이 배치가 우연이 아닙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풍수 전문가 무학대사와 함께 3년을 돌아다니며 고른 명당이거든요. 수백 년간 나라를 유지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 현관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집 전체의 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이사 후 운이 안 풀린다면 가장 먼저 현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밝고 환한가요? 아니면 어둡고 답답한가요? 풍수에서는 현관이 밝아야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두운 현관은 기운의 흐름을 막거든요.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현관등이 자주 깜빡이거나 너무 어둡지 않은가요? 신발이 너저분하게 쌓여있지는 않은가요? 문을 열었을 때 바로 화장실이나 주방이 보이지는 않는가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관 신발 광유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신발은 밖에서 들어온 모든 기운을 담고 있거든요. 신발이 정리되지 않으면 나쁜 기운이 집안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신발장 안에 넣어두되 신발장이 없다면 최소한 일렬로 가지런히 정렬해두세요. 현관 방향도 살펴보세요. 남향이나 동향 현관은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양기가 충만합니다. 반면 북향이나 서양 현관은 음기가 강해 보완이 필요하죠. 북향이나 서향이라면 밝은 조명과 화사한 색깔의 소품으로 보완하시면 됩니다. 현관에 거울을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거울이 놓이면 들어오는 기운이 바로 반사되어 나가버립니다. 거울은 반드시 현관 옆쪽 벽에 두세요. 전신 거울이면 더 좋습니다. 외출 전 모습을 확인하는 동시에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현관 앞에 식물을 놓으면 어떨까요? 아주 좋습니다. 특히 잎이 둥글고 밝은 녹색인 식물이 좋아요. 스파티필름이나 행운목 같은 식물은 집안의 기운을 정화시키고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죽은 잎은 바로바로 제거해주세요. 시들어가는 식물은 오히려 나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현관을 개선한 후 변화를 느끼려면 최소 21일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21일이면 기운이 안정화되기 시작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곳은 주방, 그 중에서도 물의 흐름입니다. 주방은 재물운과 직결된 공간입니다. 물은 풍수에서 재물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어떻게 흐르느냐, 어디로 빠져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거나 뚝뚝 떨어지지 않는지입니다. 싱크대 아래 배관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이게 단순한 시설 문제처럼 보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재물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누수 하나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싱크대와 가스레인지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풍수에서 물과 불은 상극이거든요. 싱크대 바로 옆에 가스레인지가 붙어 있으면 두 기운이 충돌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사이에 작은 나무 도마나 식물을 놓아서 완충제 역할을 하게 하세요.
목기가 수기와 화기를 조화롭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 위에 물건을 쌓아두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냉장고는 음식, 즉 재물의 창고거든요. 냉장고 위가 지저분하면 재물이 쌓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냉장고 위는 항상 깨끗하게 비워두세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화장실 문 방향입니다. 이사 후 운이 나빠지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화장실과 주방의 관계예요. 화장실 문이 주방을 향해 있거나 식탁이 화장실 문과 마주 보면 매우 안 좋습니다. 음식을 먹는 공간과 배설하는 공간의 기운이 섞이는 겁니다. 이런 구조라면 화장실 문을 항상 닫아두세요. 방향제보다는 숯을 화장실 안에 두시면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화장실 변기 뚜껑도 항상 닫아두시고요. 물이 내려갈 때 재물운도 함께 내려간다고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방 창문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나요? 동향이나 남향. 창문은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식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서향이나 북향이라면 주방 내부 조명을 좀 더 밝게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밝은 주방에서 만든 음식이 가족 건강을 지킨다는 말,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곳은 침실, 특히 침대 방향입니다. 침실은 하루의 3분의 1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의 기운이 건강운, 부부운, 전반적인 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사 후 자꾸 피곤하거나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침대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침대 머리맡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나요? 풍수에서 가장 이상적인 머리 방향은 동쪽이나 북동쪽입니다. 동쪽은 일출 방향이라 활기찬 기운을 받을 수 있고 북동쪽은 건강과 성장을 상징하거든요. 서쪽이나 북쪽은 정반대예요. 기운이 가라앉아 활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침대를 문과 일직선상에 두지 마세요. 문을 열었을 때 침대가 정면으로 보이는 배치는 기운이 바로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비스듬하게 배치하되 침대에서 문이 시야에 들어오도록 하면 심리적 안정감도 함께 얻을 수 있어요. 침실에 거울을 두실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잠자는 사람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면 안 됩니다. 수면 중에 거울 속 자신의 형상을 보면 심리적 불안이 생기고 기운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전신 거울이라면 반드시 옷장 문 안쪽에 붙여두거나 잠들기 전에 얇은 천을 덮어두세요. 침대 아래에 물건을 보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침대 아래는 비워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침대 아래의 공간은 기운이 순환해야 하는 곳이거든요.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기운이 막혀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침실 색깔도 한번 살펴보세요. 너무 강렬한 빨간색이나 형광 계열색은 침실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침실은 편안하고 차분한 색감이 좋아요. 베이지, 연한 파란색, 연두색 계열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편안한 기운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침실에 두면 안 되는 물건들이에요. 운동기구는 침실에 두지 마세요. 침실은 휴식의 공간인데 운동기구가 있으면 활동적인 기운이 생겨 수면을 방해합니다. 업무 관련 서류나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과 휴식의 공간을 혼용하면 뇌가 침실을 긴장하는 공간으로 인식해버리거든요. 식물은 어떨까요? 침실 식물은 선택적으로 두셔야 합니다. 알로에, 라벤더, 스네이크 플랜트 같은 식물은 공기를 정화하고 수면에 도움해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식물을 두면 밤사이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세 가지 공간을 확인했다면 이제 전체적인 집의 기운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 후 기운을 새롭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청소입니다.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하는 정리를 말합니다. 이사 전 살았던 사람들의 기운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창고나 다용도실 같이 오래 방치된 공간일수록 기운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이사 후 적어도 첫 일주일은 매일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세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들어오는 햇살이 가장 좋은 양기를 품고 있거든요. 소금 정화법도 효과적입니다. 굵은 소금 한 컵을 그릇에 담아 현관 양쪽 구석에 놓아두세요.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3일에서 7일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한 소금은 변기에 흘려버리세요. 이 방법은 민간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정화 방법이랍니다. 집 안 물건 배치의 원칙도 있습니다. 동선이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기운은 물처럼 흐르거든요.
가구가 통로를 막거나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으면 기운이 막힙니다. 집안을 걸어 다닐 때 어딘가에 자꾸 부딪히거나 좁아서 불편하다면 가구 배치를 바꿔보세요. 색깔의 힘도 활용하세요. 거실에는 따뜻한 색감이 좋습니다. 주황, 노랑, 연한 베이지 계열은 가족 간의 화합을 돕고 활기찬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차가운 파란색이나 회색이 거실에 많으면 가족 간의 소통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공부방이나 서재는 초록색 계열이 좋습니다. 집중력을 높이고 창의력을 자극하는 색이거든요. 미국 나사 연구에서도 초록색이 집중력과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주방은 화이트나 연한 노란색 계열이 식욕을 돋우고 건강한 기운을 만들어줍니다. 검은색이나 짙은 회색은 주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 자연 소재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나무, 돌, 천연 섬유. 이런 소재들은 집안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플라스틱이나 인공 소재만으로 가득한 공간은 기운이 인공적으로 흘러 생기가 부족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가족 사진의 위치입니다. 행복한 가족 사진은 거실 동쪽 벽에 걸어두시면 가족 화합과 건강운에 좋습니다. 하지만 침실 안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많이 걸어두는 것은 좋지 않아요. 수면 중 다른 사람의 기운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침실에는 가급적 자연 풍경이나 추상적인 그림이 적합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사 후 운이 풀리지 않는다면 세 곳을 먼저 확인하세요. 첫째, 현관의 밝기와 정리 상태, 거울 위치. 둘째, 주방의 물 흐름과 화장실 문 방향. 셋째, 침실의 침대 방향과 거울 배치. 그리고 집 전체의 환기와 청결, 가구 배치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개선하는 데는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한번 집안을 천천히 돌아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집의 기운을 바꾸고 그 기운이 쌓여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풍수는 집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혜입니다. 새 집에서의 삶이 더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실천해 보시고 결과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